자, 77번 볼게요. 연립부등식이어서 우리 지금 부등식을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1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고 하나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지금 우리가 모든 항의 개수가 숫자로 주어졌고 다 이런 부등식 우리가 아는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의 개수에라도 문자가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부등식인데 이건 아는 부등식이고 또 인수분해가 가능한 부등식이야. 그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기 범위를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은 절대값 밖에 x가 있는 경우랑 x가 없는 경우로 나눈다고 했죠. 절대값 밖에 x가 있으면 우리 절대값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 두 개로 나눠서 크거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그냥 빼주고 절대값 안의 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절대값을 빼주는 그렇게 푸는 거였고 그냥 한번 복습을 해봤고 이 경우는 지금 절대값 밖에 x가 없죠. 그래서 x가 없는 경우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 절대값 안의 식이 이 숫자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랑 그냥 플러스 붙인 값에 이렇게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그런 범위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모든 변에 플러스 a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풀었죠. 부등식을 풀었어요. 요 부등식이랑 요 부등식을 이제 이 범위들을 연립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15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건 모르는 거죠. 이 숫자도 우리가 모르고 이 숫자도 우리가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합 요런 거 알 수 있을까? 모르겠지. 근데 두 번째 부등식 보면 우리가 완전히 아는 부등식이야. 우리 처음 시작값도 알고 끝값도 아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네끼리 더해볼게요. 이 안에 있는 정수는 뭘까? 마이너스 2부터 쭉쭉쭉쭉 와가지고 7까지가 요 안에 있는 정수죠. 이것끼리 한번 다 더해보면 합이 25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일단 합이 25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합이 15일 때를 원하는 거야. 아, 그럼 얘가 15에서 25에서 15가 되게끔 아, 이 범위 때문에 10이 빠지는구나. 이 범위, 총 범위에서 이것보다 10이 사라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아, 여기에서 어떤 숫자들을 빼야 10이 더 빼지는 거지? 합에서 10이 더 적어지는 거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연립했을 때 숫자가 만약에 이 범위에서 숫자가 빠진다면 그것은 끝값들이라는 거 이해가 갈까요? 만약에 이 부등식이 요렇게 가운데를 포함하면 요쪽 끝값과 요쪽 끝값이 다 빠지겠죠. 그리고 요쪽 이 범위가 이쪽으로 간다면 이쪽 끝값이 빠질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끝값들이 빠질 거예요. 아, 그래서 끝값들부터 빠지는구나를 우리가 아는 거야. 끝값은 남아있는데 가운데 값만 이 범위가 빼줄 수 있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값들부터 무엇을 뺄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10이라는 숫자나 빠져야 되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빠질 것 같은데 일단 7이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7 빠지고 혹시 6까지 빠지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벌써 13이어서 빠지는 수가 우리는 10만큼만 빠져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을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아 여기에선 6까지 빠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아 여기 이쪽 부분에서 이 왼쪽 부분에서 3이라는 숫자가 더 빠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3이니까 아 이건 오히려 숫자가 우리는 3을 빼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가 빠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니까 아 여긴 안 되고 여기로 더 넘어와서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여기 1이랑 2랑 더해지면 그냥 0이 되죠. 여기까지 오면은 0이라는 숫자만 더 빠진 거야. 우리는 3이라는 숫자가 빠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3까지 빼주면 아 요 범위가 차지하는 범위는 이거겠구나. 이 범위가 이 범위만 차지하니까 이거를 더하면 15고요. 이 범위를 더하면 15고 빠지는 범위의 숫자들을 더하면 1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자, 우리 80번을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중에 적어도 한 근이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이것은 바로 인수분해 해주면 이것의 두 근은 마이너스 5랑 2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랑 2 안에 요 우리가 모르는 지금 우리가 상수항을 모르죠. 모르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이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얘가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한 변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는 왜 들어가냐? 중근을 갖는 경우도 두근을 갖는 거니까 똑같은 근을 두 개 가져서 그게 중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일단 하나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2차 방정식, 우리가 모르는 이 2차 방정식을 봐볼게요. 이 2차 방정식이 우리가 모르긴 해. 왜냐면 우리가 상수항이 3K라고 받았으니까, 3K, 마이너스 3K라고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3K는 숫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상수항을 몰라서 이 방정식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주어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졌어요. 1이라고 주어졌죠. 이것은 양수인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예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받은 게 지금 1차항의 개수를 받았어요. 1차항의 개수를 받았다는 건 뭐지? 우리가 2차항과 1차항의 개수를 받으면 추계 방정식을 알 수 있거든요. 추계 방정식은 뭐냐면, 추계 방정식은 이렇게 요 축이 있고 2차 방정식이 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룰 때 이것을 요 선을 추계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추계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a제곱 플러스 as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첫째 이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그것이 추계 방정식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2차 방정식이 대칭을 이룰 건데 위치는 몰라. 그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걸 축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여러 개 그려볼게요. 우선 두근을 가지니까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잠시만요. 요렇게도 그려질 수 있죠. 요렇게 그어지면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 근이 두 개가 다 존재하네.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왜냐면 상수항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그려보는 거예요. 요렇게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 지금 두 근이 여기랑 여기에 있어서 마이너스 5랑 2 사이에 근이 한 개만 존재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가 더 내려가가지고 요렇게 엄청 크게 요렇게 엄청 밑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두 근이 여기랑 여기에 있죠. 지금 마이너스 5랑 2 사이에 근이 0개가 존재해요. 아, 이건 근이 한 개 존재하는 경우, 그 근이 0개 존재하는 경우, 근이 두 개 존재하는 경우.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였죠? 두 근 중에 적어도 한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할 때. 그럼 얘는 아니겠네. 적어도 한 근은 있어야 돼. 적어도 한 근 있는 경우 이거죠. 이건 또 두 근 가지는 경우고. 그래서 지금 한 근만 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과의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5랑 2 중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더 가까이 있는 건 2예요. 이것은 뭐 2분의 5 차이가 나고 이것은 2분의 9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더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근을 존재하게 하는 조건은 2차 방정식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했을 때 그 그래프의 값이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해서 0보다 위에 이 y값이 0보다 커야 돼. 이 y값이 0보다 작아지면 지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5와 2 밖에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5일 때는 안 돼. 마이너스 5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근이 여기랑 여기니까 마이너스 5랑 2 사이에 근이 존재하는 경우는 아니죠. 근데 마이너스 5보다 조금이라도 이 y 값이 커지면 마이너스 5에서의 함수 값이 조금이라도 0보다 커지면 바로 요 근이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래가지고 최소한 한 근이라도 있을 조건은 f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그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해서 k에 대한 두 범위를 연립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81번을 봐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에 지금 두 근이 있죠. 이것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 일단 모르는 2차 방정식이죠. 왜냐면
A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A를 모르니까 이것들이 다 숫자로 주어질 때만 우리가 아는 2차 방정식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2차 방정식인데 네, 여기서 이제 두근 알파 베타가 있대요. 근데 그 알파 베타가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고 베타는 2와 3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우리 이 2차 방정식 지금 최고차 한번 그려볼 건데 근이 요렇게 사이에 가게 그려볼 건데 우리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야 돼요? 위로 볼록으로 그려야 돼요? 모르죠. 왜냐면 A가 양수다 음수다 하는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마이너스 1, 0, 2, 3, 마이너스 0, 1, 2, 3 이렇게 있는 수직선을 두 개 그리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으로 근이 이 사이들에 오게 그려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근이 이 두 사이에 있는 경우들을 관찰을 해보면 이 함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그래프의 y값은 지금 0보다 커. 0을 넣었을 때 y값은 0보다 작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마이너스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인데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플러스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부호가 달라.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우리 부호가 다르다는 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걸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그런 조건을 씌워줘요. 그리고 2와 3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여서 이것도 부호가 다르다는 조건을 써야 되니까 이 두 함수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fx는 이것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0, 2, 3 대입을 해가지고 그 식들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이거 두 범위를 연립하면 됩니다. 63번을 볼게요. 여학생 4명, 남학생 8명, 6명, 그럼 12명이죠, 총. 6개씩 2개의 조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한대요. 이거 그러면 6명, 6명 분할이겠죠? 각 조에 두 조가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도록. 그래서 적어도라는 건 전체에서 반대를 뺄 건데 적어도 한 명의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여학생들이 한 조에 몰리는 거야. 그러면 그 경우에는 각 조에 한 명의 여학생이 없죠. 왜냐면 한쪽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전체에서 여학생들이 한쪽에 몰리는 경우를 빼줄 건데 일단 전체는 뭐겠어요? 그냥 12명을 6대6 분할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분할하는 방법이 있었죠. 12C 6 곱하기 6C 6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왜 2팩토리얼 분의 1을 하냐면 그 분할하는 명수가 똑같죠. 6명, 6명. 그러면 이 6그룹, 6그룹끼리 순서가 바뀌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2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자, 여기서 뺄 건데 여학생들이 한 조에 몰리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요렇게 두 조가 있는데 여학생 4명이 여기 다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남학생 8명 남죠. 그럼 남학생을 여기 여학생 2명 있는 곳에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 있는 곳에 남학생 2명을 보내고 그리고 여학생이 없는 이 조에 남학생을 8명 보낼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냥 남학생 8명을 2대6 분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남학생 8명을 2대6 분할하는 분할법을 그대로 써주면 되고 2명이랑 6명은 수가 같지 않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팩토리얼 나눠주는 것 없이 그대로 쓰면 이렇게 써서 계산하면 됩니다.